안녕하세요. 나 만남의 가치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입니다. 오늘은 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147페이지 신경에 담긴 사랑의 암호 챕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스티븐 포지스는 우리가 심박 변이도 연구를 시작한 1994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다미주 신경 이론을 발표했다. 다윈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삼아 다윈 이후에 140년 동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였다. 다미주 신경은 다윈이 폐위 신경이라 칭한 신경으로 뇌, 폐, 심장, 위, 장 등 수많은 신체 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여러 갈래의 신경을 가리킨다. 다미주 신경 이론은 안전, 위험과 관련된 생물학적 특성을 상세히 밝힌 것으로 우리 몸의 본능적인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얼굴 사이에 발생하는 미묘한 상호작용이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친절한 얼굴이나 마음을 달래주는 목소리 톤이 사람의 감정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하면 분노 반응이 촉발되거나 정신적 붕괴 상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또한 다미주 신경 이론은 다른 사람과 조율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한마디로 포지스의 이론은 싸움 도주 반응의 영향 그 이상을 내다보고 트라우마를 이해할 때 사회적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중심에 두도록 변화를 가져왔다. 치유 방식에 있어서도 신체의 자극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인간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에 맞추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눈썹에 나타난 긴장, 눈 주변의 주름, 입의 곡선, 목의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상대방이 편안한지 의심을 품고 있는지 긴장이 풀린 상태인지 겁을 먹었는지 재빨리 알아챈다. 우리 몸의 거울 뉴런은 상대방의 내적 경험을 인식하며 몸 전체는 인지한 정보에 따라 내적인 적응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우리 얼굴의 근육은 지금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흥분된 상태인지,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는지, 잠잠한지, 곧 덤벼들어 물고 늘어질 태세인지 도망갈 준비 중인지 상대방에게 단서를 제공한다. 상대방에게서 나와 있으면 안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행운이 따르면 우리는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들여다보면서 회복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는 개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집중하도록 가르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개별적인 유기체로 간신히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 집단의 한 부분이 된다.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으로 농구 경기를 시청하거나 회의를 앞두고 엑셀로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에 쏟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신의학적 진단 내용에 포함되는 특정 증상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극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자극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는 가로하고 습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정신없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극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 장애를 치료할 약물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의료계의 표준적인 접근법은 집단의 일원으로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관심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과 상호의존 149페이지에 나오는 챕터입니다. 나는 몇 년 전 저명한 아동심리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인 제롬 케이건이 달라이라마에게 이 세상에서 잔인한 일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수백 가지의 소소한 친절과 유대가 생겨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케이건 교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악의적인 행동보다는 호의적인 행동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특성인지도 모른다.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유대 관계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드는 필수 요소이다. 재난을 겪고 나타나는 반응에 관해 전 세계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제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지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만 하는 상황은 사회적 지지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와 나의 말을 제대로 보고 듣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받고 성장하려면 지금 자신이 안전하다는 기분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정이나 사랑을 제공해줄 처방전은 어떤 의사도 써줄 수가 없다. 우정과 사랑 모두 복잡하고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획득할 수 있다. 트라우마가 있어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모임에서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는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는 이 세상 전체를 낯선 존재들이 모인 곳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만성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그 중에는 자신이 겪은 전쟁이나 성폭행, 고문당한 이야기를 비슷한 경험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공통적인 트라우마나 자신이 희생당한 이야기에 중점을 두면 지독한 고립감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통 코드가 있는 사람만 자신과 함께할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좁은 범위로 한정한 희생자 집단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면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무관한 존재가 되고 최악의 경우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 결국 고립감이 더욱 심해진다. 범죄 조직이나 극단주의 정당, 광신도 집단이 위안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삶이 제공하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유연성을 거의 기를 수 없고 결국 그 구성원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차이를 받아들일 줄 알고 타인의 인간성을 인정한다. 지나치게 전전긍긍하거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오히려 편하게 느끼는 성인이나 어린이에게는 다른 포유동물과의 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년 동안 널리 인정받았다. 덜 까다롭게 구는 개, 말, 심지어 돌고래와 우정을 쌓으면 안전한 느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개와 말은 현재 트라우마 환자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네. 잠시 배터리를 충전해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151페이지 3단계 안전감각 챕터입니다.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을 겪고 나면 위험과 안전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이전과 다른 신경계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포지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상대적인 위험과 안전을 평가하는 능력을 신경인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했다. 이 신경인지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이들의 생존 기전이 방어작용을 중단하도록 생리적 기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위험에 적절히 반응하면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진정한 상호 유전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비행기 충돌 사고 후 생존한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면담과 치료를 실시한 적이 있다. 2명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다. 다른 2명은 공황 상태에 빠져 치료가 시작된 후에도 한참 동안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또 다른 2명은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 다른 승객들이 불붙은 비행기 잔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환자들을 만나보면 강간이나 자동차 사고, 고문 피해자들이 보이는 반응 수준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차 안에 나란히 앉아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참사를 겪은 스탠과 우트는 사고를 다시 떠올릴 때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집중력을 잃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는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 포지스의 이론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자율신경계는 3가지 핵심적인 생리학적 상태를 조절한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이 3가지 중 어느 쪽을 활성화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이다. 첫 단계인 사회적 개입 유도는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본능적으로 가동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원, 편안함을 구한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거나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쳐 그대로 맞닥뜨리면 좀 더 원시적인 생존 방식이 되살아난다. 바로 싸움과 도주 반응이다. 공격을 가한 대상과 맞서 싸우거나 안전한 장소로 달아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제압당하거나 붙잡혀서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이제 환경과 자신을 차단시키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 이 상태를 얼어붙은 상태, 붕괴 상태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개의 가지로 형성된 미주신경이 관여한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려면 미주신경에 대해 잘 알아야 하므로 먼저 해부학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적 개입 유도 시스템은 뇌관의 조절센터에 뿌리를 둔 신경들에 의해 작동된다. 이 조절센터는 제10뇌신경으로도 알려진 미주신경을 중심으로 얼굴 근육과 목, 중이, 그리고 목소리 상자로도 불리는 후두를 활성화시키는 인접한 신경들로 구성된다. 배쪽 미주신경 복합체의 이 신경 단위가 작동하면 우리는 누가 미소 지으면 따라서 미소 짓고 공감이 가면 머리를 끄덕이고 친구가 불운한 일을 이야기하면 얼굴을 찌푸린다. 배쪽 미주신경 복합체가 개입하면 심장과 폐에도 신호가 전달되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더 깊이 호흡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침착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어 중심을 잃지 않고 기분 좋은 쪽으로 고조된다. 안전이나 사회적 유대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감지할 때마다 배쪽 미주신경 복합체가 자극하는 영역에 변화가 발생한다. 뭔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혼란스러움이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에 나타나도록 신호를 보내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 도움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진화적으로 더 오래전에 형성된 변연계가 개입한다. 이어 부교감 신경계가 책임을 넘겨받아 근육과 심장, 폐를 움직여 싸움 또는 도주태세를 취한다. 음성은 빠르고 거칠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한다. 이때 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우리 몸에서 땀샘이 활성화된 것을 냄새로 감지해 같이 흥분하고 으르렁댄다. 빠져나갈 길이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마지막 응급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바로 등쪽 미주신경 복합체이다. 이 시스템은 횡격막 아래 위, 신장, 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몸 전체의 대사작용을 대폭 감소시킨다. 심장 박동이 뚝 떨어지고 이때 우리는 심장이 멎었다고 느낀다. 숨을 쉬지 못하며 소화기는 기능을 멈추거나 배출을 유도한다. 말 그대로 하도 겁나서 똥오줌을 지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상황과 분리되어 무너지고 얼어붙어 버린다. 156페이지 상단에 싸움 도주 반응 그리고 붕괴 상태입니다. 스탠과 우트의 뇌스캔에서 살펴보았듯이 트라우마는 싸움 또는 도주 반응으로 표출될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이 중단되고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도 나타난다. 그 각각의 반응마다 뇌 활성 수준도 달라진다. 포유동물 뇌에 마련된 싸움 도주 시스템은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기능을 하고 파충류 뇌는 정지 반응을 유도한다. 이 두 시스템의 차이는 대형 애완동물 가게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새끼 고양이, 강아지, 생쥐, 모래쥐들은 쉼없이 돌아다니며 놀다가 지치면 서로 껴안고 피부를 맞댄 채 한 덩어리로 모여있다. 반면 뱀과 도마뱀들은 우리 한 구석에 꼼짝 않고 누워서 주변 환경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파충류의 뇌가 유도하는 이러한 일종의 부동 상태는 수많은 만성 트라우마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특징으로 비교적 최근에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이 쉽게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포유동물성 공황 상태와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운전 중에 도로 위에서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행동은 싸움 도주 반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분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잘 알 것이다. 갑자기 위협을 느끼고 행동을 취하거나 공격해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이 치솟는 바람에 나온 결과이다. 위험을 느끼면 사회적 개입 유도 시스템이 꺼지고 사람의 음성에 대한 반응도가 감소하는 반면 위협하는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도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그 정반대 반응, 즉 정지 상태가 되어 세상과 자신을 아예 단절시키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싸움 도주 반응이 활성화되면 최소한 몸에 에너지가 가득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학대받고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위협과 마주하면 아주 팔팔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생일 파티, 가족의 식사처럼 더 복잡하고 객관적으로는 더 안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멍해진다. 싸움 또는 도주 반응으로 위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최후의 수단이 가동된다. 파충류 뇌가 관여하는 마지막 응급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있거나 아이가 자신을 겁주는 양육자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관여한다. 기능이 정지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반응을 끌어내는 등쪽 미주신경 복합체는 진화상으로 봤을 때 고대에 해당하는 부교감신경계의 한 부분으로 설사나 구역질 등 소화기관 증상과 관련이 있다. 또 심장박동을 늦추고 호흡을 얕아지게 만든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인지 기능이 중단되면서 신체적 고통도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한다. 네.
이 트라우마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위협을 감지할 때 싸우거나 파이트, 도망가거나 플라이트, 혹은 얼어붙거나 프리즈,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는 더 안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멍해지는 프리즈 이 상태에 들어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고요. 이 배쪽 미주신경에서 느껴지는 부교감 신경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등쪽 미주신경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교감 신경은 굉장히 오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신경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157페이지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이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